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카리스 연구원에서 선교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은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잔 운동 소속으로 그레이스 글로벌 리스닝 팀을 일본인 선교학자 에이코 다카미자와 박사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 지도부는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릴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청회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12개 권역 또 23개 이슈 네트워크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팀이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로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하면서 연구 설계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좀 더 소수의 인원으로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언어를 영어로 하지 말고 각 나라 말로 하자. 난국방언으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 우리 팀원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를 제가 엔비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선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의 people, church, think, know 이런 단어들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고민들을 많이 나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제자화할까 하는 고민들, 그리고 전략회의 성격의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글자 크기가 크면 그만큼 단어의 빈도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 주제들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8가지 주제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순서는 반복도가 심한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겼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엔비보 소프트웨어는 그 주제들의 빈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돌파구가 이렇게 마련되었다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주제는 10개국에서 21개 포커스 그룹이 68번에 걸쳐서 언급했다 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고, 다른 주제들도 그렇게 빈도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데, 세계 7개 리전 가운데 10개 국가에서 21개 포커스 그룹에서 총 68회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역의 환경에 도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사역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하는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역의 돌파구가 일어났다. 또 랭앤 파트너십의 설교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협업이 일어났다. 젊은이들이 대상으로 사역할 때 성공적인 사역이 팟캐스트를 활용하면서 일어났다. 여러분 촬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카메룬, 중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는 역시 새로운 매체, 미디어를 사용해서 전도가 더 잘 되더라. 또 새로운 통신 기술을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교회들이 이전 세대보다 세대가 바뀌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자료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성경 공부에도 효과적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제자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주제인데 새롭게 이 주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8개 권역, 11개 국가에서 또 18개 포커스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66회 언급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제자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모범을 못 보이겠다. 그래서 보다 더 자기 신앙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레바논에서는 특별히 무슬림 배경 신자들 MBB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더 잘 상황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대심, 롤드십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롤드십을 정립할 때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훈련의 필요성을 또 많이 강조했습니다. 10개국에서 15개 포커스 그룹에서 31회에 걸쳐서 훈련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신학 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질적인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면 좋겠다. 파키스탄 보통 그리스도인에게도 양질의 훈련을 잘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지도자 훈련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도시사역, 또 타문화권 사역, 제자도를 비롯한 여러 사역에서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 또 팔레스타인 거주 무슬림 이슬람 배경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도 제자도 지도자 훈련의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면 좋겠다. 훈련 프로그램이 많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는 선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 의견에 경청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더 추가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을 해야 되는가? 여기 열거된 여러 집단이 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 15개 포커스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10대 이들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젊은이들 혹은 다음 세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특별히 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잘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단체 안으로 어떻게 잘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상황화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6개 권역에서 많이 13개 포커스 그룹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독교 사역이 렐러번트 해야 되겠다, 적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다수 세계 지도자들은 서구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학도 상황화하고 사역의 전략도 상황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존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다수 세계 전통을 존중하면서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하면서 상황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미디어가 다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미디어로 잘 복음을 상황화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외부 현실에 관심을 잘 안 가지고 자체 내부 관심이 너무 많고 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6개 권역 8개 국가 13개 포커스 그룹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목회자는 교회들이 외부적인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생존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되거나 멀어진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자. 영국 대위협력이 진정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외부 현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환영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현실을 보다 더 긴밀하게 다루자.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자 하는 얘기를 또 많이 강조했고, 이 강조가 여전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974년 1차 로잔 대회에서 강조된 거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이 계속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6개 나라 12개 포커스 그룹 25번이나 강조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북미의 뿌리를 가진 전략이죠. 세계복음화의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를 더 염두에 두어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사람들을 특별히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학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주가 많아지는 가운데 미전도 종족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례진 면도 있기 때문에 개척 선교학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강조점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선교 과제라는 인식이 특별히 그 나라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카메룬 같은 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실감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자원 할당을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개척 선교를 위해서 잘 할당하면 좋겠다.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선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위임령의 과제를 1974년 관점에서 랄프 힌터 박사님이 구체화했듯이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개 포커스 그룹에서 1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대화에서도 이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제자도의 차원이 연결돼야 된다. 대위임령에 대한 강조 연결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룬에서도 인식을 고치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성경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잘 가르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에서도 교육적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 여행으로 선교에 대한 인식을 단기 선교로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구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땅끝의 개념이 뭔가,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실제적인 필요이다, Real Nee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중심이 다극화된 가운데 폴리센츄릭 관점에서 선교 전망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권역별로도 분석했는데 시간 관계상 동아시아만 다루겠습니다. 일본에서 4개 포커스 그룹, 한국은 가장 많게 7개 그룹에서 강조했는데 동아시아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특별히 많이 강조됐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강조,
동아시아에서는 실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잘 실천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정보 부족, 특별히 일본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잘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계속 강조해야 된다 하는 점이 이 권역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글로벌 선교 현실에 개입하기, 돌파구가 마련된 사례들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만하고 돌파구가 마련된 희망적인 사례들을 많이 나누면서 용기를 얻자. 권역별로, 나라별로 포럼을 열자. 제자도의 중요성,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자, 새롭게 강조하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잔 사사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역별로, 나라별로 여러 장에서 토의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필요성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 프로젝트 글로벌하게 진행을 했지만 권역별로 또 나라별로 또 단체별로 귀를 기울이는 작업을 더 많이 해보자. 그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떠올리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좀 더 선교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나누자.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 이건 역시 중요한 도전으로 세계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이전도 종족에 대한 초점 재정의하면서 지금의 1974년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시대 상황에서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유임령 의미를 더 탐구하면서 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탐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권역별로 선교 현실에 개입하면서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을 권역별로도 나누고 다음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잘 연구해서 어떻게 특별히 사익의 갭을 메울 것인가 구체적인 연구를 하면 좋겠고, 연구해야 될 게 많지만 특별히 연구를 사익의 갭을 메우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그러면서도 학문적으로 균형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의하자. 여러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영문 보고서와 한글 요약문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할 때는 현장 기반의 경험적 연구를 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세계 여러 권역들이 다른 목소리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 차이점이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표면적인 차이점인 것 같고 깊은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복음주의적 신앙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깊은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다음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한국 선교 적용할 때 첫째, 경청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자. 일방적인 리더십 문제가 있다. 경청하자. 두 번째,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낙관주의를 회복하자. 사회계 돌파구가 마련되고 혁신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 하이브리드 접근을 하자. 대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접근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둘 다 하자. 그리고 세대 간에도 통합을 하자. 기존 세대의 좋은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세대에 맞추는 혁신도 하면서 통합을 하자. 여러 영역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토의할 필요, 또 글로컬하게 서로 배우자. 제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참 공부가 많이 되었고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전달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